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그냥 새벽 특강을 그냥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라이브 아니고 그냥 녹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실은 뭐 삼성전자 얼마가요? 이거 사실 귀에도 잘 안 들어오죠. 뭐 시젠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이런 것들 지금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오늘 새벽 특강은 주식 투자자는 늘 악재와 싸워야 한다. 이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가 5분에 끝날지 20분에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라는 유례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이 전염병이 지구를 좀 강타를 했죠. 온 지구를.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빨리 복귀한 나라도 있고요. 못 복귀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느렸고, 하지만 코로나 하락이 가던 길, 즉 2019년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해결되고, 그 과정이었죠. 저금리를 확인받는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와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이겨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코로나라는 직격탄에 맞았죠. 그 누구도 사실 뭐 예전에 사스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툭 떨어졌다가 우리는 그거였죠. 구정 설 연휴였죠. 왔다가 잠깐 살았다가 확 심각해지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오히려 탄력이 됐죠. 스프링 뒤로 밀렸다 튕겨 올라가듯이 오히려 이 하락이 매수세를 부추기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로 참여를 했어요. 시장이. 근데 사실은 가던 길을 가는데 손바뀜이 더 빨리 된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점에 치닫으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경제가 이제 돈을 무한으로 풀었잖아요. 사실 트럼프 때부터. 자, 뭐 그리스 사태, 뭐 2011년, 12년 이럴 때, 사실 2000년, 10년 초반부터 저금리로 일단 꺾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금리 인상의 단계에 어차피 다다라 있을 때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또 터지면서 또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는 나아졌다기라기보다는 이제는 패턴이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 그죠? 뭐 배달의 어떤 뭐 배달 문화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 우리나라 원래 잘 돼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도 생기고,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올라오는데 또 어떤 주요 원인이 100% 원인이 되겠죠. 자, 카카오도 결국은 코로나를 타고 뭐 3만 원에서부터 17만 원까지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나왔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한 테이퍼링, 그죠? 속도 가속화죠.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파월이 말해도 거의 뭐 100%의 건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굳건한 그런 주춧돌이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고, 자, 금리라는 건 결국은 세계 모든 시장, 돈을 움켜쥔 시장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속도의 문제겠죠. 자, 자연스러운 하락 파동은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하락 파동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의 조정파라는 거예요. 하락파도. 하락파는 반등이 조정이죠. 그죠? 하락이 진행파고. 그래서 반등파, 진행, 반등.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생성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미국 시장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여기가 이제 나스닥으로 16,212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절로 가겠구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눌림폭도 필요하고 금리 인상이 재개되면 또 그 충격으로 또 조정 포인트가 오고 그거에 대한 반등이 오고 자 그런 의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월봉도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자, 우리 시장은 그거에 비해 상당히 못 갔죠. 못 간 이유는 어제 강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긴급 시간과 효과적인 포트폴리오에 나오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우리는 상당히 수급의 뭐랄까 우선순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뒤처졌다. 그리고 불리한 점이 많았고 우리 산업 구조의 어떤 딜레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돌발 악재가 코로나라는 돌발 악재에서 이제 연장되는 악재들이 자꾸 나와요. 델타도 나오고 오미크론도 나오고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백신이었고 두 번째는 치료제였어요. 근데 사실 백신도 이거를 백신 때문에 이게 그나마 덜 퍼졌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백신으로 잠안해서 오히려 이게 급속화되는데 오히려 자극이 되었을까요? 그건 뭐 정답은 뭐 누군가 알고 계겠죠. 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변이가 나오면서 어제 투매가 나왔죠, 그죠? 공포의 투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오늘 어젯밤에 간밤에 파월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빌미가 됐죠. 그러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자. 결국은 이거는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악재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라는 악재는 이게 많이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가던 길이었어요. 충분히 눌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사실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고가, 저가예요. 상당히 많은 폭에 빠져 있었어요. 무역 전쟁으로. 사실 이쪽은 성장이었단 얘기예요. 2017년부터 성장세를 보여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 낭비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급턴이 나왔다는 거. 자, 이게 휩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갑자기 그야말로 크게 반등을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꺾이는 현상을 일부러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개인 주식이라면 이거는 바닥 물량을 털기 위해서죠. 그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요런 각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정상적인 거. 어쩌면 제일 안전한 거죠. 그죠? 이게 시간 가격일 때. 이건 제일 좋아하겠죠. 짧은 시간에 크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걸 아무도 원치 않다는 거죠. 가장 공포스러운 건 거꾸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시간에 비해 가격 크게 다운되는 거. 자, 이럴 때는 대신 손바뀜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개인 물량이 크게 던지는 종목들은 누군가 받아줘요. 그게 뭐 어나더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뭐 외인이든 손바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주식시장은 계속 꺾이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리면, 자, 왜냐면요,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합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음새를 이어갈 수 있고 그죠?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대중적입니다. 자, 우리가 금 ETF나 아니면 은행 가서 금 통장도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파요. 뭐 새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은행 가서 상담해야 되나 인터넷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주식 투자는 뭐예요? 그냥 요새는 비대면이죠. 그냥 계좌만 하나 딱 만들면 아무 종목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상 접하는 뉴스는 금이라는 뉴스보다 삼성전자라는 뉴스가 더 많이 나오죠. TV를 틀어도 드라마를 봐도 삼성 휴대폰을 어색하게 PPL로 연기자들이 연기하죠.
근데 금으로 뭘 연기를 하진 않아요. 뭐 알미늄을 들고 와서 PPL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중적인 게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게 생겼을 때, 주식 매매라는 게 증권 시장이 생긴 이후부터 그건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악재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둔감화되는 거 언제 어디서.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건 시간이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가격적인 조건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것이다. 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없어진다면 그건 아니죠. 자, 밀폐된 공간에 한정된 산소가 있어요. 그럼 숨을 크게 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밀폐된 공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공기구멍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숨 쉬는 사람은 힘들 것이며 여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잘 버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뚜껑이 열릴 때 대량의 공기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살아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그 뚜껑이 열리는 시기,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따라, 윗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제 자, 이런 속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아마 급락이 빠를수록 오히려 반등하는 속도도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버티다가 반등하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죠? 확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것보다. 자, 두 가지 포지션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압박이라는 카드가 이미 앞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의지에 대한 반등의 그런 속도는 좀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도 적응해 나갈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주식 시장, 근대의 주식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개인 투자자의 고민입니다. 자, 쉴 것인가? 리셋, 이가 빠졌네요. 리셋,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서 쉬면서 기다릴 것인가?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만회를 할 때, 그죠? 마이너스 30을 읽고 플러스 40을 취하면 이건 성공적이죠. 자, 근데 모든 가능성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0%면 모든 투자자는 이걸 취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30을 당장 잃어버리고 플러스 40으로 취한다면, 근데 주식에겐 시간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시간론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메이저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결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는 틀려요. 왜? 뭐 전세대금을 잠깐 돌린 사람도 있고, 뭐 비자금을 쓰신 분도 있고, 근데 또 투자를 했다 갑자기 뭐 이사를 가거나 뭐 무슨 뭐 병원비가 들거나 이래서 급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은 그렇게 여윳돈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막 몇백억씩 쌓아놓고 기관 투자자들처럼 몇백억, 몇천억씩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있어요. 올라갈 확신만 있으면 뭐 얼마나 떨어져도 별 관심은 없겠죠. 근데 불안해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이 쫓긴다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개인 투자자의 고민은 이거는 영원히 그 뭐 100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취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리셋해서 마이너스 30을 치고 플러스 40을 취하면 성공입니다. 누구나 하겠죠. 근데 그 확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테이에서 100% 만약에 마이너스 30을 플러스 0으로 만들거나 혹은 플러스 원래 예정대로 플러스 30을 만든다면
당연히 스테이를 선택하겠죠. 근데 이 기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죠. 그리고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개인적인 포지션의 문제라고 봐요. 진입 포지션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어요. 자, 지금 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두 가지 심리 요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기관들 호들갑 떨었죠. 이재용 부회장 이제 그 출소할 때요. 자, 이거 이제야 이제 슬슬 시작하네. 이러고 뭐 82,000원 위에서 산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급적인 패닉을 만났죠. 자, 모건 스탠리 악성 리포트 급성 투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반등폭은 작고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죠. 자, 여기서 산 사람하고 오히려 그냥 아예 9만 원에서 물린 사람하고 오히려 심적으로 쫄리고 더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까운 변동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 있죠? 둔감해지는 거. 자, 고점에서 뭐 물려 있다가 이런 데선 되게 막 마음 졸이고 이러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 오히려 헛웃음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건 삼성전자니까 헛웃음을 치겠죠. 이게 뭐 300원짜리 막 관리 종목이었으면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 마이너스 10만 원 치면 1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10만 원 없다고 죽진 않아. 근데 이 1억이면 10%면 1000만 원,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전 재산이었다. 이게 만약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 자, 어제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그래서 진입 시점과 비중은 결국은 포지셔닝이죠. 포지션의 문제는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자, 분명히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분할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을 놓고 한 분들은 시장이 붕괴됐다가 일정 반등이 나올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시장이 요쯤에 반등이 가능해도 이쪽까지의 맨 앞라인의 반등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을 수반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가 아닌 거의 투기를 해요. 저도 그래 왔었고 오랜 시간 동안 투기를 해온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숨어서 매매하면서 정말 저도 모바일 잘 안 될 때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 외근 나간다 그러고 진짜 인증서 들고 PC방을 갔어요. 그때는 휴대폰으로 매매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름 차트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그때는 투기꾼이었다는 얘기죠. 자, 하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락에 바로바로 대응해라. 요거 빠지면 팔고 요거 내려오면 사고. 자, 그야말로 그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지표라는 거, 여기도 지표도 저도 그려져 있지만 지표대로 사면 어떻게 돼요?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꺾이면 바로 손절하고, 쌀 때 사야 되는데 쌀 때는 오히려 다 팔아야 되고 올라오면 사야 되고 악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현명하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목표가 아닐까요? 자, 이번 폭락에서 어떤 분은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앞에 있는 종이를 찢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알아눕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어떤 분은 이번 하락에서 막 박수를 치고 웃고 신나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풋 포지션으로 몰빵하신 분이야 다르겠죠. 풋 매수로 스탠스를 취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주권, 증권,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내가 매매했던 거를 복귀하고 내 진입 시점, 결국 내 포지셔닝과 수량, 즉 포션, 비중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고 다음 사태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실력을 기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분풀이를 찾는 게 맞을까? 속병이 나서 몸이 아프고 병나는 게 맞을까? 자, 그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현명하게 최선의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 모두 이 위기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개개인 투자자분들도 자, 뭐 실수하신 거 저도 뭐 이번 매매하면서 안 좋은 부분 많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또 한 번 또 성찰하고 다시 한번 포지셔닝 구축에 대한 저도 그 과제를 풀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기간 동안 이제 좀 이런 멘탈에 대한 강의들 누가 들으면 저런 말은 뭐 나도 할 수는 있겠는데 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강의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내시고요.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송 끝에 하나 말씀드리면 드디어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겼네요. 5,000명을 넘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힘냅시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최강주였습니다.